어머니, 얘기 다 듣고 왔어요. 어쩐 일이니? 내가 여기까지 찾아오다니. 아버지가 남기신 땅, 그거 저희에게 남기신 유산이잖아요. 엄마 마음대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들인 저에게 상의했어야죠. 엄연히 따지면 그 재산의 일부는 제 거 아니에요. 가족. 내가 지금 가족을 운운할 자격이 있니? 폭설 내리던 그날 내가 내 집에 얼마나 힘들게 찾아갔는지 기억도 안 나니? 어머니, 그건 다 지난 일이잖아요. 그땐 상황이 어쩔 수 없었던 거잖아요. 어쩔 수 없었다고? 내가 전기가 끊겨 얼어 죽을 것 같아 너희 집 문을 두드렸을 때 너희가 날 어떻게 대했니? 여러분, 혹시 추운 겨울밤 혼자 고립된 기분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난방조차 되지 않는 상황에서 얼어붙을 듯한 추위와 마주하고 그 어둠 속에서 느껴지는 외로움과 불안함. 저는 그런 순간을 온몸으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순간은 더 버거워지는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힘들어도 함께할 사람이 있었고 그들의 온기가 내 곁에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혼자 남은 지금 세상의 추위는 더 깊이 다가옵니다. 그날은 눈발이 거세게 몰아치던 한겨울 밤이었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멈출 줄 모르고 쌓였고 차가운 바람은 창문 틈새로 스며들어 방 안을 얼음장처럼 차갑게 만들었죠. 갑자기 전기가 끊기더니 난방도 조명도 모두 꺼져버렸어요. 저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기분이 들었어요. 어둠 속에 혼자 남겨졌다는 게 이렇게 무서울 줄은 몰랐어요. 이불을 덮어쓰고 몸을 웅크려 봤지만 추위는 이불 하나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손끝이 시리고 발끝은 얼얼해지기 시작했죠. 이 나이에 이런 추위를 혼자 버텨야 한다니 참 서글프구나. 제 입에서 절로 혼잣말이 나오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이런 날씨에도 남편이랑 아이들이 집을 가득 채웠었죠. 아이들이 뛰어다니며 웃고 남편이 저를 걱정하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힘들어도 적어도 혼자는 아니었거든요. 서랍을 뒤져 촛불을 찾아 성냥을 그었어요. 성냥불이 이리저리 흔들리며 꺼질 듯 말 듯 했지만 간신히 불을 붙였죠. 작은 촛불 하나가 어둠을 겨우 밝히고 있었어요. 불빛이 흔들리는 걸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이 나이가 되어서 혼자 이 추위를 감당해야 하는구나. 촛불을 쥔 채 가만히 앉아 있으니 젊은 시절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추운 겨울이 와도 우리 집은 따뜻했어요. 비록 사는 게 힘들었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죠. 남편과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아이들이 엄마! 하고 달려들던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던지 몰라요. 그 시절에 저는 지금처럼 이렇게 외롭지 않았어요. 그때는 혼자라는 단어조차 몰랐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다르죠. 이 어둠 속에서 혼자 있다는 게 이렇게 무겁게 느껴질 줄이야. 제 마음은 점점 더 추워졌어요. 아무리 몸을 웅크려도 마음속 깊이 파고드는 외로움은 막을 수 없더라고요. 눈물이 흐르려고 하는 걸 간신히 참았어요. 그런다고 달라질 게 없잖아. 스스로를 다독이며 추위를 견뎌보려고 애썼죠. 그러다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있다간 정말 큰일이 날 수도 있겠다고요. 아무리 이불을 덮어도 몸이 얼어붙는 걸 막을 수 없었거든요. 바깥 공기는 창문 틈새로 파고들어 방 안을 꽉 채우고 있었고 이러다 정말 동사라도 하는 게 아닐까 싶었어요. 순간 아들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번쩍 들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휴대폰이었죠. 배터리가 다 닳아 꺼진 휴대폰을 쳐다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놈의 폰이 왜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쓸모가 없는 거야? 괜히 휴대폰을 두드려보며 말을 해봤지만 물론 소용이 없었죠. 아들에게 전화를 할 수 없으니 결국 무작정 걸어가야겠다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그 생각을 하니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눈보라가 그렇게 심하게 몰아친 바깥으로 나가야 한다니. 한 번도 혼자 그렇게 긴 거리를 걸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어쩌겠어. 여기 그대로 있다간 정말 얼어 죽겠다. 스스로를 설득하듯 중얼거리며 옷을 껴입기 시작했어요. 두꺼운 코트를 꺼내 입고 장갑과 목도리까지 단단히 챙겼죠.
아들 집에 가면 따뜻한 방이 있을 거야. 그리고 녀석이 날 안 받아줄 리 없겠지. 제 마음을 다잡기 위해 혼잣말을 하며 신발을 신었어요. 문을 열자 찬 바람이 얼굴을 후려치듯 들어왔어요. 순간 움찔했지만 이미 마음을 먹은 이상 멈출 수 없었어요. 그래, 가보자. 혼잣말로 자신을 독려하며 첫 발을 내디뎠죠. 걸음을 옮기자마자 발이 눈 속으로 푹푹 빠졌어요. 에휴, 이게 쉽지 않네. 한참을 걸으니 바람이 점점 더 세지고 얼굴이 얼얼해졌어요. 그런데도 마음속엔 작은 희망이 있었어요. 조금만 더 가면 아들 집이다. 따뜻한 방에 들어가면 이 고생도 끝이다. 그렇게 걷다가 문득 젊은 시절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죠. 아들이랑 눈밭에서 썰매를 타던 기억이 얼마나 생생한지요. 엄마! 엄마! 나 이겼어! 아들의 어린 시절 목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만 같았어요. 그땐 이렇게 추운 날씨도 즐겁기만 했는데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어요. 그때 함께했던 순간들이 너무도 따뜻해서 그 기억만으로도 발걸음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기분이 들었죠.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아팠어요. 그 아이가 지금도 그 시절을 기억할까? 아마 잊었겠지. 현실로 돌아오니 저는 고단한 걸음을 계속해야만 했어요. 걸음을 멈추고 잠시 하늘을 바라봤어요. 하늘에서 쉼 없이 내리는 눈은 어딘가 위로가 되는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저를 더 외롭게 만들었어요. 그래도 가야지. 내 아들인데 날 받아주겠지.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다시 발걸음을 내디뎠어요. 하지만 길은 생각보다 더 멀고 추웠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손끝은 얼어붙고 발끝은 감각이 없어지는 듯 했어요. 그런데도 걸음을 멈출 수는 없었죠.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제가 저를 다독이며 눈길 위를 계속 걸어갔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순간 제 마음을 붙잡아 준 건 아들 집에 있을 따뜻한 온기라는 작은 희망이었던 것 같아요. 추운 바람을 뚫고 2시간을 걸어 아들 집에 도착했어요. 힘겹게 초인종을 눌렀죠. 벨소리가 울린 뒤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며느리가 문틈 사이로 고개를 내밀었는데 그 얼굴에 놀람과 당황이 가득하더군요. 어머님, 웬일이세요? 이렇게 갑자기 오시면 그녀의 목소리가 어딘가 따뜻하기보단 어색하게 들렸어요. 제가 미소를 지어 보이며 대답했죠. 아이고, 전기가 나가서 집이 너무 춥다. 밤새 견디기 힘들 것 같아서 잠깐 신세 좀 지려왔다. 말을 하는 제 입안에서 하얀 입김이 나오는 게 느껴졌어요. 그걸 본 며느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문을 활짝 열어주더군요. 들어오세요. 근데 어머님, 미리 연락이라도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며느리가 그 말을 하는데 그 안에 작은 불만이 섞인 듯 했어요. 저는 괜히 어색해진 분위기에 작은 웃음으로 넘겼죠. 내가 폰도 꺼지고 연락할 길이 없었단다. 갑자기 와서 미안하구나. 집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제 얼굴을 감싸는 게 느껴졌어요. 몸은 좀 녹는 것 같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무거웠어요. 아들은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다가 저를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하며 묻더군요. 어머니, 이 밤에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다정하기보다는 상황을 파악하려는 듯했어요. 응. 집에 전기가 나가서 난방도 안 되고 너무 추워서 왔다. 하루만 신세 좀 져도 되겠지? 제 말을 들은 아들이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전기 문제는 금방 해결될 거예요. 내일 아침에 다시 집으로 돌아가셔도 괜찮을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속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눈앞에 있는 따뜻한 방. 그리고 제 아들의 말이 어딘가 대조적으로 느껴졌죠. 그 말은 곧 여긴 제가 오래 머물 곳이 아니라는 뜻처럼 들렸거든요. 그래, 내일 아침이면 괜찮겠지. 저는 가슴속 깊이 차오르는 서운함을 누르며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이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저녁을 먹지 못한 저는 배가 고파 며느리에게 물었죠. 기영아, 혹시 집에 먹을 것 좀 있니? 저녁을 못 먹었더니 배가 좀 고프네. 아, 저녁 식사도 안 하셨어요? 잠시 후 며느리가 손에 뭔가를 들고 거실로 왔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살짝 기대를 했죠. 그래도 따뜻한 밥 한 끼는 주겠지
하고요. 그런데 며느리가 제 앞에 놓은 건 달랑 컵라면 한 개였어요. 물은 적당히 부었는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컵라면이었죠. 어머님, 오늘 저녁은 이걸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저녁을 이미 먹었거든요. 그 말을 듣는데 제 속에서 한숨이 터져 나올 뻔했어요. 하지만 꾹 참았죠. 괜히 또 불편하게 하면 제가 더 눈치 보일 테니까요. 그래, 이거라도 감사하다. 춥고 배가 고프니까 따뜻한 국물만 마셔도 든든하겠지. 그렇게 말하며 젓가락을 집어들었죠. 라면을 몇 젓가락 먹고 있는데 손주들이 방에서 나왔어요. 어린애들답게 신이 나서 뭐라 떠들면서 거실로 오더군요. 그런데 제가 라면을 먹고 있는 걸 보더니 갑자기 얼굴을 찡그리며 말을 했어요. 할머니, 여기서 뭐 먹고 있어요? 할머니 오니까 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요. 그 말에 손주들이 코를 막으며 웃는 소리가 제 귀에 꽂혔어요. 우와, 냄새 진짜 심하다. 빨리 방으로 들어가자. 손주들이 그렇게 말하고는 서로 웃으며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순간 라면 젓가락을 들고 있던 제 손이 멈췄어요. 그 말이 얼마나 아프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제가 여기 있는 게 그 아이들에게도 불편한 일이구나 싶어서요. 그 짧은 순간에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괜히 왔나? 여기 있는 게 모두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고 애썼어요. 애들이 말이야, 할머니가 오니 장난치고 싶어서 그런 거지. 뭐 그런 걸 신경 쓰냐. 제 스스로에게 그렇게 다독이며 라면을 겨우 마저 먹었어요. 하지만 속은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것 같았어요. 라면을 먹는 동안에도 며느리는 주방에서, 아들은 안방에서 각자 자기 일에만 몰두하고 있었어요. 그들과 한마디 나누는 것조차 어려운 분위기였죠. 겨우 라면 국물까지 비우고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마음속에선 내가 여기 있을 자리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뚜렷해졌어요. 슬슬 밤이 깊어지던 참이었어요. 며느리가 다가오더니 말했어요. 어머님, 방이 따로 없어요. 여기서 주무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데 머릿속이 멍해졌어요. 이 집에 방이 몇 개나 있는 걸 알면서도 제가 쉴 곳이 따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그 말이 어딘가 서운하게 들렸거든요. 하지만 내색할 수는 없었죠. 그래, 괜찮다. 어디서 자든 몸만 누이면 되지 않겠니? 그렇게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손에 들고 온 건 얇은 이부자리 한 장이었어요. 거실 바닥에 이부자리를 깔아주면서 여기서 주무세요. 바닥이 조금 차가울 수도 있는데 담요를 덮으면 괜찮으실 거예요. 거실 바닥에 깔린 그 얇은 이부자리를 보니 마음속이 허전해졌어요. 이렇게 추운 날씨에 바닥에서 자라고 얇은 이부자리 하나를 내주는 게 전부라는 게 섭섭하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했어요. 하지만 표정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고 웃으며 말했죠. 괜찮아. 이렇게라도 신세지게 해줘서 고맙다.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그럼 주무세요. 라는 말을 남기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 모습을 보고 순간 마음이 찡했어요. 이게 내가 키운 자식의 집에서 받을 대우라니.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바닥에 누웠는데 차가운 냉기가 이부자리 밑에서 그대로 느껴졌어요. 담요를 덮었지만 바닥에서 올라오는 한기를 막기엔 역부족이었어요. 저는 몸을 웅크린 채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여길 와야 했을까? 차라리 추운 내 집에서 혼자 있는 게 더 나았을지도 몰라. 바로 그때 손주들이 방에서 나와 거실을 힐끗 쳐다보더군요. 그런데 그들의 얼굴엔 순수한 어린아이의 표정 대신 살짝 찡그린 표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리고 손주 중 한 명이 이렇게 말했어요. 할머니, 여기서 자요? 냄새가 나서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손주가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쾅 닫는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그 소리가 왜 그렇게 크게 들리던지 제 마음에선 그 소리가 잔뜩 메아리 쳤어요. 아들은 며느리와 속삭이며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어머니 불편하시겠지? 내일 아침엔 얼른 집으로 모셔다 드리는 게 좋겠어. 며느리가 대답했죠. 그래요. 거실 바닥에서 자게 하니까 더 오래 머물고 싶진 않으실 거예요.
그들의 대화가 어렴풋이 들려오는데 저는 더 이상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이 집에서의 따뜻함은 제 것이 아니란 걸. 그리고 여기는 더 이상 제가 머물 자리가 아니라는 걸요. 그렇게 바닥에 누운 채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래. 내일 아침 일찍 돌아가야겠다. 여긴 내 자리가 아니니까. 마음속에서 그런 다짐을 하고는 눈을 감았지만 차가운 바닥과 함께 마음도 차갑게 얼어버린 기분이었어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새벽을 맞았어요. 거실에 울려 퍼지는 정적 속에서 저는 그 집을 떠날 결심을 굳혔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어요. 몸을 일으켰는데 온몸이 뻐근하고 결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었어요. 차가운 바닥에서 밤을 지낸 탓인지 손발이 얼얼했고 몸이 무거운 게 어딘가 푹 꺼져버린 기분이었죠. 하지만 몸의 피곤함보다 마음의 무게가 더 크더군요.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며느리의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말을 건넸죠. 일찍 일어났네. 아침밥 준비하니? 며느리는 돌아보지도 않고 대답했어요. 어머님, 저희는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간단히 먹으려고요. 어머님도 간단히 드세요. 아니야. 나 그냥 바로 나가야겠다. 집에 가서 챙겨 먹으면 되지. 아들이 다가오더니 말을 건넸어요. 어머니, 제가 차로 모셔다 드릴게요. 날씨도 춥고 힘드실 텐데요. 그 말에 저는 손을 저으며 단호하게 대답했죠. 아니다. 괜찮다. 내가 알아서 갈게. 너도 회사에 늦으면 안 되지 않니?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다시 말했어요. 그래도 어머니, 어제도 눈속을 걸으셨는데 오늘은 제가 모셔다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아들의 말에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버스 타고 가면 된다. 어제는 폭설이라 버스가 안 다녔지. 오늘은 다닐 거 아니냐. 걱정 말고 내일이나 해라. 며느리는 그런 저를 흘낏 쳐다보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뭔가 단단히 부서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것조차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을 만큼 제 마음은 이미 식어 있더군요. 이부자리를 걷고 옷을 챙겨 입으면서 한 번도 그 집에 다시 올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그래, 여기 오는 게 잘못이었구나. 여긴 더 이상 내가 머물 곳이 아니야. 스스로 다짐하며 문을 나섰어요. 밖으로 나가니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이상하게도 집 안보다 더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아들이 다시 한번 따라 나오며 말했죠. 정말 괜찮으세요? 제가 택시라도 불러드릴까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택시는 무슨, 버스가 더 좋아. 차라리 혼자 가는 게 마음도 편하고 좋단다. 아들은 마지막으로 제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어머니. 조심히 가세요. 저는 그 말에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걱정 마라. 그리고 너희들도 잘 살아라. 뒤돌아선 제 발걸음은 어딘가 무겁기도 했지만 동시에 홀가분하기도 했어요. 길을 걸으며 하늘을 바라봤죠. 흐린 날씨에 희미한 햇빛이 비치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나 혼자 잘 살아봐야지. 마음속으로 그렇게 다짐하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수록 차가운 바람이 제 얼굴을 스치며 뭔가 새로운 시작을 암시하는 것만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여전히 길고 쓸쓸했어요. 차가운 바람은 옷 속으로 파고들었죠. 그 집에서 받은 냉대와 차가운 대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며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어요. 이게 정말 내가 받아야 할 대우일까? 라는 생각이 저를 괴롭혔지만 집에 도착하자마자 현실로 돌아와야 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싸늘한 냉기가 그대로 느껴졌어요. 전기는 여전히 들어오지 않았고 어둠 속에서 촛불 하나로 밤을 견디던 어젯밤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죠.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고쳐야지. 스스로를 다독이며 전화를 걸었어요. 동네에서 전기 시공을 하는 분의 번호를 찾고 전화를 걸면서도 남편이 있었으면 금방 고쳤을 텐데 라는 생각에 마음 한편이 씁쓸했어요. 아, 어머님. 지금은 일이 밀려서 조금 늦을 수도 있는데 괜찮으실까요? 전기 시공사의 목소리는 다행히도 따뜻하고 친절했어요. 괜찮습니다. 언제 오시든 기다릴게요. 조심해서 오세요. 그렇게 통화를 마치고 나니 조금은 안심이 됐어요.
1시간쯤 지나서 전기 시공사가 도착했어요. 찬바람을 맞으며 들어오는 그의 모습에 저도 모르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죠. 이 눈길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혼자서 이걸 어쩌나 하고 있었거든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요즘 혼자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날 특히 걱정입니다. 얼른 살펴볼게요. 그는 부지런히 배전반과 전선을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퓨즈가 나갔네요. 요즘 날씨가 춥다 보니 전기 사용이 많아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몇 군데 배선도 오래돼서 교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죠. 그거 고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니요. 금방 됩니다. 제가 바로 고쳐드릴게요. 다만 조금 오래된 배선이라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확인하셔야 할 것 같아요.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그를 지켜봤어요. 그가 부지런히 손을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일은 늘 남편이 처리하던 시절이 떠올랐어요. 그땐 이런 문제를 혼자 해결해야 할 거란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죠.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날 이렇게 혼자 허둥대진 않았을 텐데 속으로 중얼거리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한참 후 시공사가 작업을 마치고 말했어요. 자, 이제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난방도 다시 작동할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스위치를 켜자마자 방 안이 환해지고 난방기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따뜻한 공기가 퍼지는 걸 느끼며 저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정말 감사합니다. 이 추운 날씨에 와주셔서 이렇게 고쳐주시다니. 그는 손을 털며 웃었어요. 어머님, 이런 건 걱정 마시고 앞으로 언제든 연락 주세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그래, 이젠 내가 혼자라도 도움을 청할 줄 알아야지. 그와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나니 집 안이 조금 더 따뜻해진 것 같았어요. 시공사가 떠난 뒤 다시금 고요한 집 안에 혼자 남았을 때 마음속에서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아들과 며느리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의 냉대와 시공사의 친절함이 대비되며 여러 생각이 스쳐갔어요. 그래, 누구도 날 챙겨주지 않아도 이렇게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야 해. 그 마음을 달래고자 저는 집을 정리하기로 했어요. 오래된 서랍장을 여러 하나씩 정리하던 중 그 안에 깊숙이 숨겨져 있던 남편의 문서를 발견했죠. 이게 뭐지? 문서를 꺼내 펼쳐보니 남편이 생전에 사둔 땅의 소유권 문서였어요. 문서를 들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낯선 주소와 오래된 지적도 같은 도면이 손끝에서 흔들리고 있었죠. 더 놀라운 건 그 땅이 지금 개발지로 지정되었다는 내용이 또렷이 적혀 있었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며 예상치 못한 기회가 제 앞에 놓였다는 걸 깨달았죠.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문서를 다시 쳐다봤어요. 남편이 왜 이런 땅을 사두었는지도 몰랐던 저는 그저 놀랍고 어리둥절할 뿐이었죠. 하지만 알 수 없는 따뜻함도 느껴졌어요. 그 사람 이런 날을 대비해서 이걸 남겨둔 걸까? 문서 속 주소를 확인하며 한참을 고민했어요. 혼자 이 땅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부동산에 알아보면 답이 나오겠지? 이 땅이 정말 개발지로 지정된 게 맞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우선이겠다 싶었죠. 다음 날 저는 근처 부동산을 찾았어요. 주인장인 중년의 부동산 중개사가 제 이야기를 듣고 문서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땅 요즘 얘기가 많이 나오는 곳이에요. 개발지 한가운데 있죠. 위치가 꽤 좋아서 문의가 많습니다. 직접 보시는 게 좋을 텐데 제가 안내해 드릴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긴장이 밀려왔어요. 정말 좋은 땅이라고? 이게 내 손에 있었다니. 하지만 겉으론 태연한 척하며 대답했죠. 그럼 부탁드릴게요. 제가 혼자 가는 것보다 같이 가주시면 마음이 놓이겠어요. 며칠 뒤 저는 부동산 중개사와 함께 기차를 타고 그 소도시로 향했어요. 낯선 기차역에서 내리니 조용한 시골 풍경이 펼쳐졌어요. 이 동네 참 평화롭네요. 저도 모르게 탄식처럼 말이 흘러나왔어요. 중개사가 웃으며 대답했죠. 이래 보여도 요즘 개발로 인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가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작은 마을 버스를 타고 도착한 곳은
생각보다 훨씬 활기찼어요. 곳곳에 새로 지어진 건물들과 공사 현장이 보였고 차량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중개사는 문서 속 주소를 확인하며 저를 안내했죠. 여기입니다, 사모님. 보세요. 바로 저 강변을 끼고 있는 저 땅입니다. 제가 도착한 곳은 강변이 바로 옆에 있는 넓은 공터였어요. 강물은 잔잔히 흐르고 있었고 공터 뒤로는 오래된 마을의 흔적이 남아 있었죠. 땅을 바라보며 남편의 말이 떠올랐어요. 여보, 나중에 우리도 한적한 시골 마을에 가서 조용히 살면 참 좋겠지. 그땐 그 말이 그저 막연한 꿈처럼 느껴졌는데 지금은 남편이 제게 남긴 마지막 선물처럼 느껴졌어요. 중개사가 말을 이어갔어요. 이 땅은 강변과 가까워서 가치는 더 높습니다. 여기 바로 옆에는 상가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에요. 매각하신다면 꽤 좋은 조건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이 땅을 팔아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도 있었지만 마음속에서 다른 계획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들과 며느리의 냉대를 떠올리며 혼자 있었던 순간들을 떠올렸어요. 내가 겪었던 그 외로움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며칠 동안 깊이 고민한 끝에 결심했어요. 이 땅을 비싼 가격에 매각해 그 돈으로 노인들을 위한 복지관과 쉼터를 만들겠다는 결심이었죠. 저처럼 혼자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서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요. 땅을 매각한 돈은 예상보다 훨씬 컸어요. 저는 그 돈으로 작은 도시의 중심부에 오래된 건물을 구입해 노인 여가 복지관 설립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 복지관은 단순히 쉼터가 아니라 노인들이 여가를 즐기고 교류하며 취미활동 및 친목도모를 위한 따뜻한 공간이었죠. 다행히 부동산 주인장이 인맥이 넓고 따뜻한 분이라 허가부터 설립까지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개관식 날 복지관 이름을 적힌 현판을 들고 있으니 눈물이 나더군요. 당신이 남긴 선물이 결국 이렇게 사람들에게 온기를 줄 줄은 몰랐어. 당신이 살아있었다면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했을까. 남편이 남긴 마지막 선물을 통해 저는 혼자가 아닌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었답니다. 그 순간 박수 소리가 복지관 앞마당을 가득 메웠어요. 주변에는 제가 초대했던 노인분들, 이웃들, 그리고 저를 도와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가 밝은 미소로 축하해주고 있었죠. 그 박수 소리가 제 마음 깊은 곳까지 울려 퍼지며 모든 외로움과 서글픔이 한순간에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복지관의 문이 열리자 노인분들이 하나둘씩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새로 칠한 따뜻한 색감의 벽과 환한 조명이 그들을 맞이했어요. 곳곳에 놓인 편안한 소파와 테이블, 그리고 넓고 환한 당당은 마치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어요. 저마다 감탄을 하며 복지관 안을 둘러보는 모습이 참 행복해 보였어요. 여기 정말 좋네요. 이렇게 따뜻한 공간이 있다니 이제 매일 오고 싶을 것 같아요. 한 할머니가 웃으며 제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제가 상상했던 그 모습, 노인분들이 서로 웃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현실이 되었으니까요. 복지관 안에는 단순히 쉬는 공간뿐만 아니라 여러 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준비를 했어요. 요가 강좌, 그림 그리기 시간, 그리고 작은 텃밭을 가꾸는 활동까지. 모두가 자기만의 시간을 보내며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공간이었죠. 개관식이 끝나고 복지관 안으로 들어와 한켠에 앉아 있었어요. 그날 처음 들어오는 햇살이 복지관 창문을 통해 비추고 있었죠. 그 햇살을 받으며 사람들이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는데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이게 바로 당신이 원했던 모습이겠지? 우리 둘만의 행복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그런 행복.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곳은 단순히 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웃고 울며 새로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시작점이라는 것을요. 남편이 남긴 마지막 선물을 통해 저는 혼자가 아닌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이야기를 쓰고 있었답니다. 복지관 밖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오가며 기쁨을 나누고 있었어요. 강변을 따라 산책하는 분들, 텃밭에서 채소를 가꾸며 웃고 있는 모습들이 창밖으로 보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여기서 더 많은 이야기가 시작될 거야. 그리고 나도 그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 가겠지. 그때 복지관 입구에서 누군가 저를 찾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아들이 서 있더군요. 예상치 못한 방문이었어요. 그의 얼굴엔 어딘가 불편한 기색이 서려 있었죠. 어머니, 얘기 다 듣고 왔어요. 저는 그를 보며 살짝 놀랐지만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쩐 일이니? 내가 여기까지 찾아오다니. 아들이 제 말을 듣고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아버지가 남기신 땅, 그거 저희에게 남기신 유산이잖아요. 엄마 마음대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들은 저에게 상의했어야죠. 엄연히 따지면 그 재산의 일부는 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복지관도 좋지만 가족인 저부터 챙기는 게 맞지 않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서 쌓였던 감정이 터져 나오고 말았어요. 저는 차분한 척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죠. 가족, 내가 지금 가족을 운운할 자격이 있니? 폭설 내리던 그날, 내가 내 집에 얼마나 힘들게 찾아갔는지 기억도 안 나니? 아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어머니, 그건 다 지난 일이잖아요. 그땐 상황이 어쩔 수 없었던 거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 내가 전기가 끊겨 얼어 죽을 것 같아 너희 집 문을 두드렸을 때 너희가 날 어떻게 대했니? 며느리가 방도 없다고 하고 얇은 이부자리 하나 던져주며 거실 바닥에서 자라고 했던 건 잊었니? 아들은 고개를 돌리며 말했어요. 어머니, 그땐 저희도 준비가 안 된 상황이었고 지금 희영이도 후회하고 있어요.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후회한다고 했다고 끝이니? 너희는 가족이라면서 내가 그날 얼마나 추웠는지 얼마나 서러웠는지 생각해 본 적 있니? 난 그날 너희 집에서 더 이상 내 자리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 아들은 한숨을 쉬며 말을 돌리려 했어요. 어머니, 지금은 그때랑 상황이 다르잖아요. 이건 아버지가 저희에게 남긴 유산 문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단호하게 끊었어요. 유산, 이건 네 아버지가 나한테 남긴 거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난 이미 너희와 정을 끊었다. 가족이란 말로 날 다시 묶으려 하지 마라. 이 돈은 나를 위해, 그리고 나같이 혼자가 된 외로운 노인들을 위해 쓰일 거야. 너한테 줄 돈은 없다고 생각한다. 아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입술만 꽉 다문 채 저를 쳐다봤어요. 결국 그가 다시 입을 열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낮아져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어머니 뜻이 그렇다면 더 이상 강요하진 않을게요. 하지만 저에게 이렇게까지 하시니 서운하네요. 언젠간 후회하실 거예요. 그가 돌아서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아리긴 했지만 제 결정에 후회는 없었어요. 창밖으로 아들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중얼거렸죠. 가족이라는 이름이 항상 온기를 주는 건 아니지. 이제는 내가 선택한 이 길이 내 진짜 가족이다. 창밖으로 보이는 텃밭과 웃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제 마음을 다시 다잡아줬어요. 저는 그곳에서 다시 힘을 얻으며 제 길을 걸어가기로 했답니다. 비록 아들과의 갈등이 생겼지만 제가 선택한 길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믿음이 제 마음을 다시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그동안 혼자 견뎌왔던 시간, 가족으로부터 느낀 외로움과 서운함이 오히려 저를 더 강하게 만든 것 같았어요. 그래, 언젠가 내가 이 선택을 이해할 날이 올 거야. 그땐 내가 이곳에 와서 웃으며 나를 이해해 줄 수 있기를 바란다. 이곳은 제가 다시 살아갈 힘을 찾은 곳이자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갈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이었으니까요. 이 복지관은 단순히 건물 하나를 짓는데 그치지 않았어요. 여기서 사람들은 다시 살아갈 힘을 얻고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새 가족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제가 선택한 길이 결국 외로움을 넘어서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이곳이 내 마지막 선택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하구나. 사람들과 나누는 미소와 따뜻한 대화가 제게 더없이 큰 위안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 안에서도 외로움을 느끼고 기대했던 온기로부터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정한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따뜻하게 감싸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요. 저는 이 작은 복지관을 통해 새로운 가족을 만났습니다. 더 이상 외로움에 머물지 않고 제 손으로 직접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삶이 힘들고 막막할 때 한 번쯤 주변을 돌아보세요. 누군가와 나누는 따뜻한 미소와 작은 온정이 여러분의 하루를 바꿔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자신만의 희망을 찾길 바랍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듯한 겨울도 언젠가 봄을 맞이하듯 여러분의 삶에도 따뜻한 봄날이 찾아올 겁니다. 우리 모두 그 희망을 잃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 건강 유의하시고 따뜻하게 보내세요.